자, 일단 출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우리의 출발, 로그예요. 지난 시간에 지수를 배웠어. 결국 지금 우리는 초월함수를 다루기 위한 지수, 로그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인데, 자, 로그는 결국 정의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정의가 어디에서 오냐면 지수에서 와요. 약속의 시작이 어디? 지수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봐봐. 로그라는 거 무슨 뜻일까? 사실은 러시아어인가? 뭐 아무튼 어디서 왔대요. 뭐 로가르팀? 뭐 이러한 뜻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둘째치고 이 로그라는 단어를 왜 사용해서 이 녀석이 이 말들을 뜻을 의미했냐면 이런 겁니다. 로그라는 건 결국 B를 표현한 수라는 그 단어에서 약속이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때 B는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B가 바로 지수입니다. 결국 로그의 첫 출발은 뭐라고?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약속의 수라고. 오케이? 가볍게 예시 한번 들어볼 테니까 포인트 한번 잡아봐봐. 2의 x제곱이야 8이래요. x의 값 얼마니? 3이죠. 이건 그냥 가볍게 구할 수 있었지?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러면 2의 x제곱이 5일 땐 뭐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러 간다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나의 지수, 곧 특징적인 숫자, 곧 나의 밑과 밑이 같을 때는 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왜?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밑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수를 구할 수 있지만 밑이 다른 상황에서는 나의 지수의 값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였다고. 왜? 약속의 문자였잖아. 그러면 그 약속을 통해서 결국 또 다른 약속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너의 x는 이제 내가 LOG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위치 2입니다라는 표현과 진수가 5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로그 2의 5라고 표현하면 결국 2의 x제곱이 5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이다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 있다의 시작입니다. 의미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합니다. 로그의 정의. a의 x제곱 곧 나의 전체 지수의 값이 n이라는 녀석일 때 그 녀석을 나타내는 그 지수 x의 값, 그걸 표현하는 방법 바로 로그 a의 n입니다 라는 게 지수의 정의라고요. 의미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동일하게 패턴을 연결시켜서 간다고요. 자, 지수에서 우리가 불렀던 단어들 봅시다. a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그렇지. 오이, 공부했어. x는 뭐라고 불렀죠? 지수.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약속할게요. 뒤에 n이란 녀석이 붙었습니다. n은 뭐라고 부르겠니? 라고 얘기하면 n은 진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아무튼 밑과 지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값은 진수라고 부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왔으니 결국 내가 구하는 그 지수의 값을 로그로 표현했을 때 로그에 나타난 a는 밑이요, n은 진수요. 오케이. 예스.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각각의 밑과 진수의 조건을 구할 수 있어요. 출발 한번 해볼게. 밑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 지수에서 한번 조건을 따져봅시다. 야! 지수가 되려면 우리 약속했었지. a는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그렇지, 0보다 커야 된다. 왜? 음수가 될 때는 음수 지수일 때 제곱근으로 들어갔을 때 기분 나쁘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도 펼쳐지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제거하고 표현하면서 약속이 들어갔고, 그래서 위치의 조건의 첫 번째 a는 양수다. 의미 괜찮나? 두 번째, 분명히 지금 지수에서 a의 값이 양수인 건 알겠는데 어떤 한 상황에서는 그게 지수가 아니라는 표현이 들어가. 누구냐? 바로 a는 1은 아니어야 돼. 가능? 자,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야. a가 1이란 녀석이 왜 아닙니까? 라고 표현할 때 a에 1이 들어가면 1의 x제곱이고요. 그러면 얘는 언제나 1이죠. x의 값에 뭐가 들어가던 상관없이 항상 1이 되지. 가능? 그러면 이건 뭐 취급? 지수 취급이 아니라 상수 취급이다 이거야. 상수라는 녀석은 지수에서
제거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표현으로 미치라는 녀석은 1은 아닌 수가 들어와야 돼요. 라는 약속이 들어가요. 양수이긴 한데 1은 아니다. 두 번째, 진수 조건이에요. 자, 진수 조건 또한 표현은 동일합니다. n이라는 나의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요. 오케이? 자,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는 표현 여기에서도 한번 볼게요. 왜 지수의 값으로 나타난 전체 a의 x제곱 값으로 나타난 n이란 녀석은 양수일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의 방향으로 볼게요. 안에는 양수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밑을 2라고 쓴 채로 위의 지수를 음수 쪽, 0쪽, 양수인 쪽 한번 볼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존재해. 이 값 얼마니? 예, 4분의 1. 왜 인상 쓰면서 얘기해요? 정답인데. 오케이, 콜. 뭐였어? 역수였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이었고 4분의 1이었다고. 다시. 2의 0제곱 얼마니? 오케이, 1. 0제곱은 결국 위와 아래의 개수가 같아서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1이라는 값을 나타낸다고. 지수에 0이 들어오면 언제는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의미 괜찮죠? 다시. 2의 제곱 얼마야? 4잖아. 이런 건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지. 혹시나 이런 건 얼마였니? 2의 2분의 1제곱. 그렇지. 나이스. 루트 2잖아. 무엇을 표현하더라도 얘네들 항상 뭐다? 0보다 크다. 포인트 잡을 수 있죠? 가지고 있는 음수의 지수, 가지고 있는 양수의 지수, 어떤 상황을 우리가 펼쳐지더라도 그 녀석은 항상 양수의 값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값을 표현하고 있다. 체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진수는 언제나 0보다 크다라는 약속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로그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로그를 지수로 또는 지수를 로그로의 약속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로그 a의 n이라는 녀석이 x랍니다. 이 녀석을 지수로 바꿔달래요. 얘는 로그인데 로그를 지수로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부터 동그라미 하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능해요?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방법은 가운데 있는 나의 문자의 표현을 동그라미 친 후 나머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하트를 그리시면 로그를 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3이라는 녀석은 로그 2의 8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녀석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수로 바꿔주냐면 먼저 로그라는 녀석을 왼쪽에 그 값을 오른쪽에 표현한 뒤에 동그라미 하트 그리시라고. 그러면 이 로그의 표현은 다시 8은 2의 세제곱입니다라는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약속의 규칙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볼까요? a의 x제곱은 n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지수를 로그로 바꿔달래네.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문자를 동그라미, 나머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하트를 그리시면 결국 x는 로그 a의 n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이다. 소개한다고요. 의미 괜찮죠? 같은 규칙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반대 입장에서 써보시면 되겠죠? 2의 세제곱이 8이래. 그러면 동그라미 하트를 그려서 3 이퀄 로그 2의 8입니다 라고 표기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수? 오케이. 이렇게 지수란 녀석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로그를 탄생시켰다의 1번 로그의 정의입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여러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적용하면서 일단 첫 번째 단원의 약속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답은 얼마요? 오케이. 답은 5번이었잖수. 여기 지금 봐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건 지수를 로그로 로그를 지수로 지수를 로그로
이런 정보밖에 없다고. 맞아? 동그라미 하트로 그냥 다 바꿔버리면 된다고요. 처음 그냥 계산의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번 문제 던진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쩌냐고. 포인트 잡으시면서 2번 문제 빨리 스피드하게 풀어보시오. 오케이, 스톱. 예. 답은요? 오케이, 이상합니다. 2분의 루트 3. 그게 곧 나의 답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일단 한번 가볼게요. 얘는요,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합과차를 지금 보여줬는데, 이 위에를 보니까 x는 로그 3의 2 플러스 루트 3이래지. 약속의 문자가 보이는데, 위치 3이야. 3의 x제곱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직 로그의 성질을 모른 채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x를 붙이시고요. 지수를 만드시라고요. 로그를 통해서 지수의 값이 필요하대잖아. 그럼 로그 값이 x입니다라고 약속하면서 그 상황에서 나타난 가운데 값이 하트와 같다. 결국 2 플러스 루트 3이 3의 x제곱과 같다. 찾아내시면 되지.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3의 x제곱의 상황에 따라서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무슨 의미라고? 그렇지. 역수의 의미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데 우리는 알잖아. 이거 켤레를 위아래에 곱하면 여긴 4-3 분모 1이 되고 결국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라고 약속되는 문자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잖니.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구하는 식의 대입하세요라는 문자의 표현을 주고 있으니까 집어넣습니다. 3의 x제곱은 2 플러스 루트 3.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위와 아래에서 사라지는 정보들이 다르죠? 루트 3이 사라지고요. 위에는 2가 사라집니다. 4분의 2 루트 3 곧 2분의 루트 3입니다의 문자의 답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셔라.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3번 가볍게 건든 후에 4번 딱 건들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빠르게 한번 가봅니다. 로그가 존재해야 된대 라고 얘기하는 로그의 존재성 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로그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밑과 친수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로그가 존재하더라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죠? 밑이라는 녀석은 어떤 조건을 갖는다고요? 그렇지. x-2는 0보다 크고 뭐는 아니다? 1은 아니다. 콜. 진수 조건 내 녀석이 0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라. 너무 편한 문제였네. 위에랑 아래의 조건을 다 만족하면 로그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위에서 조건은 x가 2보다 크면서 x는 3은 아니어야 되고 아래는 2차 부등식이네. 양변 음수를 곱한 뒤 인수분해를 통해서 마이너스 2와 7 사이입니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의미 괜찮지요? 예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범위입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서 3은 아닙니다의 표현 나타나고요. 그 안에 나타나는 정수는 3을 제외한 4, 5, 6, 3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오케이. 빠르게 다음 문제 하나 더 건드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의 답은요. 4번이었죠. 그죠? 여기 혹시 혼동되시는 분들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빨리 포인트 잡아 놓으세요. 모든 실수 x란 녀석 거들떠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죠. 나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녀석이 정의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밑 a라는 녀석은 0보다 커야 되고요. 1은 아니라고요. 진수라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근데 이러한 x라는 녀석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나의 2차 부등식이 어디에서 0보다 커야 되냐면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문제였다 이거지. 의미 괜찮아? 엄키. 그래서 a를 물어볼 수 있었고요. 위에서 나타난 정보와 함께 아래에 있는 녀석 어머나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표현은 그래프로 그리자면 공중에 떠 있어야 됐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는 t라는 녀석의 표현이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0보다 작다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죠. 그죠?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없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2와 6 사이입니다라는 표현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녀석과 그 녀석의 공통 범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통해서 A란 녀석은 0과 6 사이, 단 1은 아닙니다의 표현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나오는 거 뭐? 2, 3, 4, 5인가?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 녀석의 합은 14입니다라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다. 빠르게 로그의 정의 한번 눈으로 보시고 문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2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왜 그렇게 됐는지 의미 한번 부여해 볼게요. 야, 왜 로그의 진수에 1이 나타나면 0일까? 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요거 지금 바꿔보면 1은 A의 0제곱이다 이거지? 가능해? 지수를 통한 로그의 값 탄생이에요. A의 0제곱이 1이듯이 결국 0이라는 값은 언제나 1이라는 값을 곧 나의 진수가 1일 때 지수의 값은 0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 보실 수 있죠. 동그라미 하트, 결국 A에 얼마의 지수가 붙어야 1입니까의 표현이라고. 다시 약속 한번 봐봐. A에 얼마가 붙어야 N이야.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지수의 값은 당연히 A에 1제곱이 A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로그 A의 A는 1입니다의 표현이 나타난다고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거 A의 1제곱이 A다. 의미 괜찮죠? 첫 번째 약속의 출발.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나타난 이 표현들의 의미를 한번 봐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로그의 진수들의 곱하기는 전체적인 로그의 합과 같다. 곧 곱은 합과 같다인데 의미가 반대죠. 그지? 지수에서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 지수들의 합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진수의 곱하기가 로그의 합이 된다고. 자, 얘가 왜 그러는지 일단 의미를 한번 볼 건데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로그 A의 M제곱을 X라고 약속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로그 A의 N제곱을 Y라고 약속해서 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 식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로그 A의 M제곱을 X라고 약속하면 그 사항에 따라서 M이라는 건 A의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시 로그 A의 N이라는 걸 Y라고 약속하면 결국 그 안에 나타난 N은 A의 Y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죠? 이 상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집어넣은 거냐면 로그 A의 M 곱하기 N에 집어넣은 거야. 나의 약속은 X와 Y, M은 이제 그래코 N은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안에다가 로그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으로 집어넣어지죠. 의미 괜찮니?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로그 A의 X 플러스 Y제곱입니다 라고 표현까지 가능해지지. 의미 괜찮죠? 옹키. 자,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X 플러스 Y입니다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죠. 가능해? 무슨 말이야? A의 X 플러스 Y라는 지금 나의 A의 X 플러스 Y 제곱이 과연 A에다가 얼마의 지수를 붙였을 때 얘가 됩니까? 였잖아. 그지? 로그 A의 A가 1이었던 건 A의 1지수를 붙여야 A니까 로그 A의 1이 0이라는 녀석은 A의 0제곱을 붙여야 1이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로그 A의 X 플러스 Y 제곱은 결국 A에 얼마의 지수를 붙여야 이 값이 됩니까의 표현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그 지수, 밑이 같으니까 위에 있는 지수의 값을 나타냅니다의 표현이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X 플러스 Y가 되고 그 X의 값은 누구였고? 로그 A의 M이었고 Y의 값은 누구였고? 로그 A의 N이었다고. 중요하지 않은 식이라 했어.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보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식이 왜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표기해 드린 거라고요. 차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나누기의 과정으로 결국 저희가 뺄셈이 될 거고 밖으로 꺼내지면 동일하게 마이너스 관계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 하나 방금 보고 싶다는 눈빛이 보여서 차이 관계도 살짝 하나만 표현해 드릴게요. 자, 로그 A에 뭐 n분의 m 한번 가볼까요? 로그 A에 m 빼기 로그 A에 n이라고 이 약속 왜 나왔다고? 이 전체의 값을 x로 이 전체의 값을 y로 표현했다고요? 로그 A의 m이 x면 로그 A의 n 값이 y면 그래서 n분의 m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으면 로그 A의 y제곱 분의 A의 x제곱이 되고요. 로그 A의 x-y제곱이 된다 이거지. 동일 표현입니다. 그러한 녀석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x-y입니다 라고 표기 가능하다고. 밑에 x-y 지수가 돼야 내가 되더라. 그 x자리에는 본래 있었던 x 로그 a의 m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y에다가는 n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결국 진수들의 나눗셈에 대한 로그의 값은 전체적인 차의 값과 같다. 차는 곧 진수들의 나눗셈이다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시작한 김에 마지막 네 번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과정은 이렇습니다. 로그 a의 m의 k제곱이 k 곱하기 로그 a의 m이라는 거. 자,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보자니 로그 a의 m의 k제곱이죠. 그 말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제 유도한 식들이 있으니까 유도한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m의 k번 곱한 거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자, 그럼 k번 곱해졌습니다. 그럼 이 k번 곱해진 건 어떻게 표현 가능? 곱하기는 곧 더하기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 더하기 m 더하기로 쭉 로그의 m까지 모든 걸 다 합으로 찢을 수 있다 이거지. 의미 괜찮수? 콜! 그거의 개수가 몇 개? k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값은 전체적으로 k 곱하기 로그 a의 m과 같다라고 찾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꺼내진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결국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꺼내서 개수로 선택하셔도 되더라. 자, 뒤에 있는 유도의 식을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 살짝 위치 바꿀게요. 기분 나쁘신 분들 바꿔서 표현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이 식, 로그의 성질 1번은 항상 어떤 기준이냐면 로그의 연산은 밑이 같을 때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질은 다 밑이 같을 때의 연산법이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출발하시면 돼요. 쭉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5번, 6번 두 문제 한번 풀러 가봅시다. 여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4 로그 2의 루트 2 2분의 1 로그 2의 3 로그 2의 루트 6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 뭐부터 판단하셔야 되냐면 로그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연산은 언제나 밑이 같은지 다른지부터 확인하시는 거. 의미 괜찮을까? 얘네들의 첫 번째 특징, 밑이 동일하다고요. 자, 밑이 같으면 성질을 사용할 수 있어. 단, 앞에 있는 개수는 동일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 뭐가 보이냐면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게 포인트로 잡힌다고요. 이 녀석은 1이지만 앞에 4와 2분의 1이 있죠. 그러면 결국 이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4라는 녀석을 위로 올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식이죠. 다시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위로 올린다고요. 의미 괜찮을까? 그러면 결국 뒤에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6입니다 라는 표현이 돼서 개수 1 맞췄고요. 밑 2 맞춰졌으니까 전체적인 로그의 연산은 더하기는 진수들의 곱하기로 루트 2의 4제곱은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고요. 3의 2분의 1제곱은 루트랑 맞추기 위해서 루트로 표현하면 곱하기 루트 3이고요. 나누기, 이 녀석은 나누기로 가서 루트 6이란 녀석이 표현된다는 거 체크 가능했죠. 의미 괜찮죠?
그렇게 되면 루트 3과 루트 6을 통해서 밑이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와 살한 녀석을 통해서 약분시키면 2루트 2가 되겠죠. 최종적인 나의 로그는 로그 2의 2루트 2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어머나 세상에, 얘도 2의 1제곱, 얘도 2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결국 이 전체의 값은 2의 2분의 3제곱이겠네. 의미 괜찮니? 1 더하기 2분의 1.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2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이 값 얼마야? 2분의 3을 앞으로 떨궜을 때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2라서 이 값이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3이죠. 연산 가능? 오케이. 하나의 규칙 보시고 6번 가볼게요. 자, 연산의 연습이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 테니 일단 의미를 쭉 한번 느껴봐요. 자, 봅니다. 로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던져져 있고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이 녀석들의 밑을 먼저 쳐다본다고요. 서로 밑이 같죠? 오케이. 그러면 개수가 다르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눈에 보입니다. 개수는 우리의 방해꾼이니까 다 올려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로그 2의 18의 2분의 1제곱으로, 두 번째 녀석은 3의 3분의 1제곱으로, 세 번째 녀석은 9의 3분의 2제곱으로 각각 올려서 표현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정이다. 어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밑이 같아졌으니 진수들의 곱하기와 나누기로 연결하러 간다고. 더하기는 진수들의 곱하기로, 빼기는 진수들의 나누기로. 의미 괜찮겠죠? 그러면 결국 이 녀석들은 이제 안에서 지수의 연산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수의 연산 한번 가볼게요. 내 녀석은 자 18이야. 18은 뭐 곱하기 뭐?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콜. 2 곱하기 3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아래는 3의 제곱에 3분의 2제곱이니까 아래는 그대로 3분의 4제곱 바로 꺼내서 쓸게요. 의미 괜찮죠? 2분의 1제곱은 각각 분배됩니다. 3에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의미 없고요. 어머, 끝나버렸네. 냄새가 나버렸죠?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은 전체적으로 1 더하기 3분의 1, 3의 3분의 4제곱이다라는 연산을 통해서 위와 아래에 있는 분모와 분자의 3은 다 약분돼서 사라지더라. 결국 그러한 녀석이 로그 안에 있는 진수의 연산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의 로그 2는 2의 2분의 1제곱만 남기더라. 어머나 세상에. 2분의 1 개수로 꺼냈을 때 로그 2의 2니까 이 값은 우리의 약속 1이라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결국 2분의 1이 답이더라. 재밌죠? 새로운 연산법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문자들이 표현되어 있었다. 체크하시고 7번 문제도 하나 보여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약속입니다. fx라는 녀석이 약속됐죠? 그리고 f1부터 f93까지 합이 나타났지? 그지? 그러면 결국 이 위의 녀석은 대입하는 x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고, 집어넣었을 때 f1이라는 녀석의 값은 로그 a의 1 플러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이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랬을 때 결국 이 아래에 f2 집어넣으면 x 자리에만 2가 들어가니까 1 플러스 4분의 1이다. 1 플러스 5분의 1이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f93까지 구해서 더하라. 1 플러스 95분의 1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잖니? 의미 괜찮아? 근데 걔네들의 뭐를 구해서 5가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합을 구해서. 하하, 대박. 의미 끝난 거 보여요? 로그들의 합이 밑이 다 같다고요. 의미 괜찮수? 밑이 같을 땐 진수들의 뭐가 된다? 곱하기가 된다. 콜! 결국 연산의 방법의 소개가 로그 a에 대한 1 플러스 3분의 1인데 곱하기로 표현할 때 합을 표현하는 거 기분 나쁘죠? 더해버리자고요.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유? 3분의 4유. 1 더하기 4분의 1 얼마유?
4분의 5u. 하나씩 더 커지니까 5분의 6이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95분의 96이 된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위아래 약분되는 녀석들이 규칙을 나타내고 결국 다 쭉 사라지면서 그 값은 로그 A의 96이 될 텐데 그 아래 3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 약분시켰더니 32가 돼버렸네. 그 값이 5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 로그 A의 32의 값이 5입니다의 A값 발견하세요라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 하트를 그려서 지수로 바꿔보시면 32는 A의 5제곱, A의 값은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음이 괜찮니? 예스! 이렇게 체크하셔서 결국 첫 번째, 밑이 같을 때 로그의 성질 확인했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특정한 나의 로그가 밑이 뭐 할 때 다를 때 펼쳐지는 정보들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로그의 밑이 다를 때는 무조건 첫 번째 포인트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로그 A의 n이라는 녀석은 로그 b라고 표현해볼까? 다시 c라고 표현해볼까? 어떠한 밑을 사용하던 간에 서로 위와 아래의 밑을 같은 녀석을 사용해버리면 결국 나의 로그 A의 n을 분모와 분자의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밑 변환 공식이라고요. 오케이? 출발의 위치입니다. 밑이 다를 땐 다른 녀석들에 대한 연산법은 존재하지 않더라의 표현으로서 결국 밑을 바꿔줘야 되고 그 바꾸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바로 밑 변환 공식으로부터라고요. 오케이? 내가 사용할 밑은 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살짝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녀석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로그 A의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음이 괜찮죠? 그죠? 단순하게 표현한 거야. 밑을 어떤 거 쓸까? B 쓸까? B라고 쓸게요. 그죠? 당연한 논리로 일단 이 녀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의 X라는 녀석을 표현할 건데 그 X라는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앞에 밑의 조건이 같을 때 지금 변화의 위치로 로그 B의 A라는 녀석과 로그 B의 A의 X제곱이라고 표현한 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X라는 지수는 우리가 앞으로 떨굴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보는 왜 쟤랑 같냐면 로그 B의 A, X 곱하기 로그 B의 A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에서 이 녀석들을 약분하면 X가 된다의 표현이었잖아. 의미 괜찮죠? 당연한 논리라고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 녀석들에 대한 이 표현에서 각각의 앞에서 표현했던 약속을 집어넣어 봅니다. X라는 녀석은 로그 A의 n이었고요. 로그 B의 A는 그대로 둔 채로 A의 X제곱은 n입니다의 약속이 들어가니까 그 녀석을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주 가장 간단한 논리로 결국 로그 A의 n이라는 녀석은 그 녀석을 밑을 공통으로 사용한 로그분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 의미 괜찮나? 오케이. 이러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적으로 포인트 잡으시라고요. 그러한 녀석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식들 쭉 한번 적어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출발할게요. 하나씩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하면서 좀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과 같답니다. 서로 무슨 관계? 그렇지. 역수관계라고요. 오케이?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로그는 역수관계다 라는 지금 출발의 첫 번째 위치입니다. 콜! 자,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보면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 로그 A의 B라는 녀석은 위치를 아무거나 쓴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없애서 쓸게요. 그러면 로그 A 분의 로그 B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미 괜찮나? 다시 로그 B의 A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B분의 로그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그죠? 보이잖아. 결국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밑변환 공식의 사항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는 역수관계입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한 의미로 바로 1번 서로의 관계는 역수관계다의 표현을 해 정보를 주고 있더라. 체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금 식의 표현이 주어져 있냐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예요. 이 값은 당연히 1일 수밖에 없어. 왜? 로그 A의 B는 로그 A분의 로그 B죠.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C죠. 곱하기 로그 C분의 로그 A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나타나 있는 밑과 진수가 A와 A가 있을 땐 밑변환 공식에서 결국 그 녀석들은 약분되더라. 마찬가지 결국 모두가 다 약분되면 1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세 번째까지 단순하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각각 밑과 진수에 나타날 때 M은 어떻게 나타나니? 분모로요. N은 어떻게 나타나니? 분자로요 라는 표현인데 자, 왜 그런지 일단 의미를 해석해보면 이러한 녀석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 밑을 어떠한 녀석으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밑변환 공식을 쓰면 이러한 식이 되겠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랬을 때 결국 M과 N은 각각 진수에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떨굴 수 있습니다. M 로그 A, N 로그 B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 상황에서 보이는 바로 누구? M분의 N이란 녀석은 상수, 다시 로그 A의 로그 B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은 하나로 합쳤을 때 로그 A의 B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하더라. 분해했던 녀석을 상수끼리 묶어놓고 다시 로그로 합쳤더니 M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되더라. 그렇다면 결국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꺼내면 되겠다의 성질을 나타내는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일단 각각의 식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부터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동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표현 한번 볼게요. 로그 A의 B는 B랍니다. 얘는 졸라 단순하거든? 왜 그래? 라고 치면 동그라미, 하트 그리시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의미 괜찮아요? A의 B라는 녀석과 지수가 붙었기 때문에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B입니다라는 지금 표현 자체를 다시 지수로 바꾼 식이다. 의미 괜찮소? 오케이? 이렇게 서로의 과정에 따라서 하나의 문자에 대한 곧 나의 B라는 녀석에 대한 동그라미 하트를 그려보면 결국 B는 A의 로그 A의 B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의미 괜찮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셔야 되냐면 결국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까? A 로그 A의 B는 B인데 B 위에다가 로그 A의 A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아니야. 그죠? 왼쪽에 있는 지수에 로그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 로그의 밑을 맞춰서 1이라는 녀석을 표현하려면 로그 A의 A라고 표현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A 로그 A의 B는 B 로그 A의 A와 같습니다. 근데 이 위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지수의 밑과 로그의 진수, 곧 지수 위에 있는 로그의 진수의 값이 서로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을 때 그 녀석의 값은 같다라는 성질로 나타내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밑과 그리고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의 값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도 성립하더라. 서로 같더라. 오케이.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유도했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아래다가 준 거라고요. 결국 이 녀석에 대한 지금 표현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나의 A란 녀석과 C란 녀석의 서로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그 값은 서로 같아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나타납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 정도의 지금 표현으로 나타난 및 변환의 상황에 따르는 각각의 성질 두 번째입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우리 이제 8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가봐야 될 텐데 문제는 아래에 있는 10번과 11번이 좀 쉽고요. 위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아래 10번, 11번을 먼저 다루고 위에 8번, 9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10번부터 문제 풀어보시죠. 자, 이 문제 봐봐요. 로그에 뭐가 문제가 나왔냐면 곱하기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죠? 로그에 곱하기를 봤는데 당연히 밑은 다른 상태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녀석들은 곱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밑은 누굴지 모르니까 밑을 그냥 쓰지 않은 채로 곱하기 표현하자고. 의미 괜찮수? 그죠? 그랬을 때 결국 의미가 다 보인다 이거지. 어머나 로그 3이랑 로그 3이랑 사라지겠네. 로그 4라는 녀석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로그의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꺼낼 수 있다까지 성질 사용하자고. 오케이. 25라는 녀석 또한 5의 제곱이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로 표현하자고. 가능? 마지막 어머, 두 개 다 남았네. 8이란 녀석은 2의 세제곱이고 그 3이란 녀석은 앞으로 꺼내자고요. 루트 5란 녀석은 5의 2분의 1제곱이고 그 2분의 1이란 녀석을 앞으로 꺼내자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랬을 때 결국 여기서 나타난 각각의 로그들은 사라진다고. 아래 밑에 분모는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되고 위에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이었습니다의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오, 예스. 그 문제가 다시 11번에 나타나니까 빨리 맞추셔야죠. 전원정답 기대하면서 11번 넘어가 봅니다. 1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4의 9였다? 혹시 이거 바꿨니? 이거 뭐랑 봤지? 생전 처음 본다는 표정. 좋아요. 로그 4는 2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그러면 2분의 2라는 녀석으로 꺼내면서 얘네들은 지워줄 수 있지.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을 바꿨을 때 2분의 2는 1이니까 1 곱하기 로그 2의 3이라고. 결국 앞에 있던 로그 2의 3과 뒤에 있던 로그 4의 9는 같은 값이었다가 이 녀석의 포인트였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2, 로그 2의 3.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번엔 뺄셈이고 3의 4와 9의 8이네. 이 녀석은 로그 3의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2 꺼내자고 얘기했죠? 의미 괜찮고요. 로그 9의 8입니다. 로그 3의 제곱에 2의 세제곱이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밑의 지수와 진수의 지수는 각각 분모와 분자로 2분의 3으로 꺼내지고 사라진다고. 자, 한 번만 다시 표현해 볼까? 뺄셈으로 연결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정리해 봤더니 2로그 3의 2 빼기 2분의 3 로그 3의 2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밑과 진수가 같은 개수가 다른 녀석이 표현돼 버렸죠.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었을 때 2에서 2분의 3을 뺀 녀석과 같다. 2분의 1 로그 3의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겠죠? 의미 괜찮수? 옹키. 그랬을 때 앞과 뒤를 서로 뭐 하라? 곱하라. 어머나 2와 2분의 1은 역수관계. 근데 그거보다 더 자신있게 보이는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역수관계라고요.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역수관계다. 표현 방법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각각 약분을 통해서 값은 얼마다? 1이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 체크하시고 8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3분의 1 로그 2의 36. 로그 4의 뭐, 3의 4제곱의 세제곱근. 로그 8분의 1의 81. 어머나 세상에. 야, 얘네들 뭐가 같니? 아직 아무것도 안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죠? 그렇지, 나이스. 밑이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죠? 밑이 지금 각각 2와 4와 8분의 1로 표현되어 있지만 왜 밑이 같다라고 표현했냐면 4라는 녀석은 2의 제곱이고 8분의 1이라는 녀석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이거지. 밑으로 사용된 숫자의 밑이 같다고요. 2로.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변화를 통해서 자 일단 여기 앞에 거는 변화시킬 필요 없는데 3분의 1 어차피 연산할 거니까 진수로 올리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K의 제곱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우리가 식을 바꿔봐야 되겠죠. 로그 2의 제곱 분모로 붙이고 3의 3분의 4제곱 분자로 붙인다고요. 바로 가능하겠어? 거쳐서 갑니다. 다시 로그 2의 제곱에 3의 3분의 4제곱으로 각각 지수로 표현하자고. 여기까진 가능? 그러면 결국 그 사항에 따라서 2라는 녀석은 분모로요. 3분의 4라는 녀석은 분자로요. 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래다가 2 붙이고 위에다가는 3분의 4 붙여서 분수의 표현이 나타나고 이 녀석들은 사라지겠죠. 그럼 한 번 더 다시 정리하면 2분의 3분의 4는 약분해서 2로 약분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됩니다.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결국 3분의 1을 위로 올려버리면 되니까 로그 2의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정리까지 완료된다고.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얘는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사실은 2와 3분의 4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약분이 가능하다고요. 콜. 하나 더 갑니다. 뒤에 있는 녀석 우리가 표현해 볼게요. 로그 2의 마이너스 3제곱에 3의 4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밑의 지수는 분모로 4라는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녀석을 선택하면서 각각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로그 2의 3이 되고요. 한 번 더 위로 올리면 로그 2의 3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된다고. 얘로 얘를 나눈 값이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전체의 연산이 플러스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녀석 플러스 이 녀석 플러스 이 녀석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정보로 이 녀석 밑이 같아졌습니다. 자, 전체 연산 볼게요. 밑을 2로 맞춘 채로 36의 3분의 1제곱 그대로 일단 써서 출발합니다. 3의 3분의 2제곱 3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36이라는 녀석이 밑이 3인 녀석들과 연결되고 안 되고를 따져야 되니까 이제 이걸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6 곱하기 6 곧 4 곱하기 9 곧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표현으로 그래도 아직 우리가 연습 중이니까 거쳐서 갈게요. 이러한 표현이고 거기에 3의 3분의 2, 3의 마이너스 3분의 4가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시면 3분의 1을 각각 분배해서 마지막 진수 정리할게요. 2의 3분의 2제곱, 3의 3분의 2제곱, 3의 3분의 2제곱, 3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고 그 앞에 언제나 로그 밑이 2인 녀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의미 괜찮죠? 그랬을 때 보인다고. 대박. 야, 이렇게 연산하고 났더니 내 녀석에 나타난 지금 정보들 중에 나의 3부터 3까지 나타난 녀석 다 더해봐. 지수들의 곱하기는 지수 위에 있는 녀석들의 덧셈과 같으니까 더해버리니까 3분의 4 빼기 3분의 4자 0제곱이 됐지. 그럼 결국 이 값은 얼마다? 예스. 대답은 좀 늦었지만 그죠? 1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들을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이 값은 로그 2의 3분의 2제곱인데 그 3분의 2는 앞으로 꺼낼 수 있다며. 로그의 2는 1이라며. 그래서 결국 3분의 2요라는 지금 답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잖아.
음이 괜찮을까?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연산 분명히 복잡한 녀석이었습니다. 체크 한번 하시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수에 로그가 나타났어. 어머나.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민준아, 이거 뭐가 같다고? 그렇지. 밑이 같다고요. 그죠? 3의 지수를 갖고 있는 밑이 나타났다고. 근데 3분의 1이지? 3분의 1은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 마이너스 1을 꺼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뀔 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빨리 바꾸고 출발해야지. 음이 괜찮수?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위에 지수만 먼저 꺼내보면 로그 3의 5 더하기 밑을 맞췄으니까 2를 빨리 위로 올리자. 로그 3의 4의 제곱 곧 16 빼기 로그 3의 10이 됐다고. 거기에 9가 붙어있던 거지. 그러면 위에 거를 지금 이제 덧셈 그리고 뺄셈은 진수들의 곱셈 나눗셈이 되니까 5 곱하기 16을 10으로 나눈 거와 같고 9란 녀석이 배치됐다고요. 80이란 녀석을 10으로 나누니까 결국 9 로그 3의 8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이 위치에서 우리가 이 로그의 값을 구할 때, 이 지수의 값을 구할 때 지수가 로그 2이기 때문에 9라는 녀석과 8의 1이라는 녀석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다 이거지? 8 로그 3의 9입니다. 로그 3의 9 얼마니? 2. 오케이. 9는 3의 제곱이라고. 로그 3의 3은 1이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는 1로 사라져서 8의 제곱만 남자. 답은요 6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라. 음이 괜찮을까? 오케이. 정확한 연산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유형들이 다 연산 포인트라고요. 로그의 성질의 응용 1번입니다. 여기는요, 자, 하나하나의 문제를 일단 유형 삼아 여러분들 앞에 성질을 사용하시면 돼요. 조금만 힘내시고 12번 문제 제가 예시로 한번 먼저 가볼 테니까 쭉 한번 눈으로 보십시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로그 2의 3은 A, 자, 이렇게 로그의 3은 A, 로그 4의 5는 B, 그래서 로그 15에 60을 표현하라. 와우! 문제 딱 보자마자 끝난 거 보이니? 위치 2죠? 그지? 위치 2잖아. 가능해? 지금 얘네들 곧 주어진 식과 구하는 식을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정보를 문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 유형이었다고. 결국 로그 15의 60을 A와 B에 대해서 표현하세요의 문제인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그 주어진 식들의 밑이 같았다고요. 땡큐죠? 4라는 녀석을 바꿉니다. 로그 2의 제곱이니까 밑에 분모로 5는 없으니까 1 표현할 수 있지. 로그 4의 5는 2분의 1의 로그 2의 5다. 음이 괜찮나? 오케이. 그렇게 돼서 결국 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은 정보 로그 2의 5는 2분의 1을 반대쪽에 넘기면 곱하기 2가 되니까 2B입니다 라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결국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로그 2의 5와 로그 2의 3이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음이 괜찮소?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얘를 그 A와 B로 표현하려잖아. 어떡할래?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주어진 식과 구하는 식을 보면 주어진 식에서의 밑은 2였는데 구하는 식의 밑은 15란 말이야. 밑이 뭐해? 다르죠? 그죠? 이렇게 둘을 봤을 때 밑이 다르다는 건, 자, 밑이 다르면 무조건 뭐 활용한다? 밑, 변, 환. 포인트 잡으시라고. 음이 괜찮니? 문자를 사용하려면 밑이 2여야 되는데 이 새끼는 밑이 15라고요.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바로 로그 밑이 2인 분모와 로그 밑이 2인 분자로 이 녀석을 밑변환 시켜주시면 포인트 끝. 음이 괜찮을까? 가능하겠죠? 오케이. 웃지 마시고, 그럼 로그 2에 3 곱하기 5입니다.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라고 쓰는데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자, 4 곱하기 15야.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15라고 한번 거쳤을까? 그러면 4는 이제 바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녀석들을 우리가 바꿔보면 아래 로그 2의 3은 그대로 로그 2의 5도 그대로인데 위에 있는 로그 2의 4는 2입니다. 바로 가능한가? 이제 의미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얘는 2의 제곱이고요. 그 제곱이란 녀석은 앞에 개수로 꺼낼 수 있다 했던 거지. 밑과 지수가 같으니까 1이 되고요. 결국 2 곱하기 1, 2입니다. 로그 2의 15는 3 곱하기 5,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로 표현이 가능했고요. 결국 이 상황으로 맞춰냈을 때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각각의 값, 로그 2의 3은 A였다. 로그 2의 5는 2B였다. 분모 완료. 2 더하기 로그 2의 3 A, 로그 2의 5 2B 분자 완료. A와 B로 나타내라는 문제 유형에서 A와 B로 나타낸 그 값이 이렇게 되더라. 표현 하나 보시면 되겠죠? 자, 13번은 지금 여기에 있는 녀석을 활용한 녀석이니까 빨리 연습 한번 합시다. 렛츠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문제의 답 얼마인지 여러분들 나온 거랑 맞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하러 갑니다. 자, 문제는 로그 7의 2, 로그 7의 3이 A와 B였다고. 포인트 끝났잖아. 7과 7 밑이 같았으니까 결국 주어진 식의 밑은 7, 구하라는 식은 밑이 10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지? 그럼 결국 여기서 빨리 로그 7의 12 분의 로그 7의 루트 18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출발하시면 됐죠. 의미 괜찮았고요. 로그 7의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로그 7의 4 더하기 로그 7의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이제 이 4도 2의 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2 곱하기 로그 7의 2까지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로그 7의 루트 18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밖으로 꺼내지는 로그 7의 18이고요. 18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9니까 한 번만 더 거쳐가면 2 로그 7의 2 로그 7의 3 분의 2분의 1 자, 9 곱하기 2 로그 7의 2 더하기 2 로그 7의 3이라고 빨리빨리 생각하셔서 9는 3의 제곱 앞에 개수 2가 꺼내진다까지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다 들어가잖아. 포인트 끝났습니다. 최종 정리. 2 곱하기 A 더하기 B 분의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2 B라고요. 2분의 1을 아래로 내리면 4A 더하기 2B분의 A 더하기 2B가 곧 나의 답이오라고 얘기했던 문제 유형이었다. 판단 가능하더라.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14번 넘어가 봅니다. 이 녀석은 살짝 별표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오케이. 문제의 출제는 사실 앞에 부분한 뒤에 거에 지금 치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좀 출제되는 포인트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로그 3의 10이 A고 로그 3의 5분의 4가 B래죠. 자, 이번엔 주어진 식에 연산이 완료되지 않은 꼴들을 주고 그 녀석을 통해서 나의 구하는 식을 던지는 거. 오케이? 분명히 얘네들의 밑은 다 같은데 이상하게도 위에는 로그 3의 10이라서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입니다라는 표현으로 A가 나타납니다. 다시 로그 5분의 4가 되니까 결국 얘는 로그 3의 3대 로그 3의 4는 2 곱하기 로그 3의 2라고 읽어달라고 빼기 로그 3의 5입니다라는 표현으로 B가 나타난다고요.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통해서 로그 3의 20이라는 녀석도 표현해보면 4 곱하기 5야.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결국 얘는 뭐야? 위에 지금 A와 B의 상황에서 로그 3A와 로그 3의 5를 찾아달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그걸 찾으려고 봤더니 위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나의 정보에서 A와 B가 그 녀석들의 연산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결국 뭐다? 얘네들의 연립을 통해서 각각의 값을 찾아라의 문제라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결국 이러한 스타일의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가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어머나 로그 3의 5는 그대로 더하면 사라지겠네. 의 포인트가 나타나니까 첫 번째 위아래 더합니다.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라는 녀석 그대로 써서 A 2 로그 3의 2 빼기 로그 3의 5 B 위아래를 더하면 3 로그 3의 2가 되고요.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될 로그 3의 2는 결국 A와 B의 3분의 A 플러스 B라는 연산으로 나타나는 정보입니다. 체크 가능했고요. 두 번째, 로그 3의 2를 없애서 로그 3의 5를 남기려면 2를 위의 식에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2 곱하기 로그 3의 2, 2 곱하기 로그 3의 5, 2의 2가 되고 아래 거는 그대로 갖고 오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겠죠. 사라집니다. 빠지면 3 로그 3의 5 그 값이 2a-b니까 결국 로그 3의 5라는 내가 찾아야 될 값은 3분의 2a-b의 a와 b의 연산값으로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결국 이 녀석들을 찾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포인트 나의 로그 3의 20 곧 2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라는 로그 3의 20은 각각의 값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a 플러스 b 더하기 3분의 2a-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3분의 2a 더하기 2a인 4a 2b-b인 플러스 b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완료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다. 의미 괜찮겠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아래에 있는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남겨드리고요. 5번 로그와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떠한 응용 파트인지 응용 파트 두 번째입니다. 로그와 2차 방정식인데요. 16번 문제로 우리가 가볍게 한번 의미 한번 부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잘 봐.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앞에 있는 성질을 어떻게 하는 지금 문제에서 출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첫 번째 파트에서는 A와 B라는 문자의 관계로 결국 로그를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에서 표현된다. 두 번째는 2차 방정식과의 관계로 문제가 표현된다 뿐이야. 오케이? 2차 방정식에 지금 정보가 나타납니다. 문제 한번 보면요. 로그 10의 A와 로그 10의 B라는 지금 두 로그의 값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래요. 문제 끝났잖아.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두 근이 나타난 2차 방정식은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로그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b라는 녀석이 4입니다의 표현과 로그 10의 a 곱하기 로그 10의 b라는 녀석이 2입니다의 표현의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이거였죠? 단순한 정보였는데 합에 대한 정보와 곱에 대한 정보가 다 미칠 10인 녀석에 대한 표현으로 주어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의 표현은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였다 이거죠. 생각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주어진 식이 미치 10인데 구하는 식이 미치 a와 b면 미쳤어? 못 구하잖아. 뭐? 변환이라고. 생각할 틈 없이 바로 갑니다.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로 바꾸셔야 되고요. 당연히 로그 10의 b분의 로그 10의 a로 바꾸셔야 될 문제의 표현이었다고. 그죠? 오케이. 계속 밑변환 혹은 밑이 같으면 연산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정리합니다. 밑을 통분하면 로그 10의 a 곱하기 로그 10의 b가 되겠고요. 위에 이 녀석은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로그 10의 b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로그 10의 a의 제곱. 어머나 세상에 곱셈 공식 나타났네. 그죠? 첫 번째 곱하기는 그대로 2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합의 값이 있고 곱의 값이 있으니까 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너잖아. 곱셈 공식 보여? 그죠? 식 굳이 안 씁니다. 나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완전 제곱식에서 로그 A 곱하기 로그의 b를 2배 시킨 걸 빼주면 된다의 표현으로 곧 2분의 16-4 12입니다라는 표현의 값으로 답은 6이었습니다의 의미였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17번은 동일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오시고요. 1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가보시죠. 와우, 야 이거 완전 그냥 스피드 현상이다, 그지? 두근이 2와 로그 2의 3이래. 어머나 세상에. 결국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해석해보면 2 더하기 로그 2의 3이 마이너스 a고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할 수 있었다 이거지. 근데 a분의 b를 구하라네? 그럼 얘만 잘 연산해서 계산하세요라고 얘기했잖아. 가볼까? 자, a는 마이너스 넘기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2의 3이랍니다. 자, 그리고 b라는 녀석은 위에다가 쓸까요? 2 곱하기 로그 2의 3이래. 그죠?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 같다는 거 보여? 아, 여기가 좀 흔들렸을 수 있겠네. 위치 같아요. 근데 이 앞에 상수 2가 더해져 있죠. 이거 어떡할래? 이 포인트가 좀 헷갈렸을 수 있어. 하나만 알고 가면 다음부터는 헷갈리지 말아요. 2 더하기 로그 2의 3을 아직 해결하시지 못한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는 로그 2의 2의 제곱이라고요. 그죠? 밑을 맞추는 방법. 밑을 2로 맞춰서 연산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2라는 지금 정수의 값이 나타났을 때 그건 곧 지수의 밑과 진수가 같은 상태에서의 진수의 지수가 2였다라는 표현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은 결국 4고요. 4 곱하기 3이니까 아래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로그 2의 12가 되겠죠. 위에 있는 녀석은 그러면 밑을 2로 맞춰주셔야 되니까 쭉 여기로 넘어와서 로그 2의 3의 제곱 9입니다라고 표현합시다. 의미 괜찮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나눗셈이니까 결국 이 값은 밑이 2로 같은 상태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고요. 로그 2의 12분의 로그 2의 9는 로그 12의 9가 되겠죠? 의미 괜찮아? 밑이 같은 상태는 밑을 지우고 전체 로그로 바꿀 수 있다고. 밑변환을 다시 원래의 로그로 바꾸는 과정. 이 녀석이 답이었겠죠? 바꿨습니다. 12는 그대로 놓은 채로 3만 바꿨죠? 그래서 9라는 녀석을 3의 제곱 밖으로 2를 꺼냈네요.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